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집중 파워인터뷰의 노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정입니다. 네, 오늘은 자유한국당 송태영 도당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선을 앞두고 많이 바쁘시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바빠야 되는데 좀 덜 바쁜데 앞으로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제발 많이 바빠지시길 예, 바랄게요. 그렇습니다. 바빠질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정치를 중앙부터 먼저 시작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하, 저희 사실 정치인이 나오게 되면 분위기가 딱딱해지고 혹시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나온 거 아니냐라는 마음에 시청자분들 채널 돌리실 수도 있는데 저희 우리 송태영 위원장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돋보이게 하고자 네. 나의 인생 컷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에게 주신 사진이 요 사진이에요. 아, 예. 네. 저 사진 참 정치적인 사진 아닙니까, 저거? 아니 본인 맞으세요? 예, 저 맞아요. 아니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본인인지 예. 예, 제가 진짜 총선 끝난 지가 딱 1년 되는 때인데요, 지금요. 네네. 예. 당시에 총선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저도 한 4만 표를 주셨어요. 네. 감사하는 마음도 표하고 또 반성하는 마음도 표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선거운동하고 똑같이 선거운동했던 지점에 찾아다니면서 저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아, 많은 시민들이 저를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참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저렇게 누가 하고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예. 예, 그동안에 그 사이에 비가 왔어요. 네. 비가 오는데 이제 비를 맞고 있으니까 지나가시던 분이 우산을 씌워줘요. 그래서 아이 그냥 지나가시라고 하니까 이분이 잠깐만 씌워준대요. 그래도 이 장관이 30분이 더 안 가시는 거예요. 아이 빨리 가시라고. 저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이 내가 그냥 좀 같이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그러면서 한 시간을 있다가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대화도 했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또 뭐 가시다가 또 바카스도 사다 주시고 음료수 사다 주시고 그래서 감사한데 당시에 제가 저렇게 반성합니다 한 건 뭐냐면 네. 제가 부족해서 한 것도 있지만 중앙에서 180석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120석. 예. 그 이유가 중앙에서 너무 오만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공천파동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국민들이 책찍질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누군가 반성해야 되는데 석구대죄할 그 당이 반성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도 좀 반성하자. 그래갖고 자중질환이 꽤 있었죠. 그래서 반성을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담당하자 해서 했어요. 했더니만 또 언론에도 그 사진이 났어요. 그래서 격려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잘한다. 저렇게 반성을 해야지 다음에 시민들이 또 사랑해 주지 뭐 그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 다 그렇게 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니까 시민들이 기운 내라. 너 끝난 거 아니다. 다음엔 잘 될 거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고 이런 활동을 했을 때 당에서는 뭐 중앙에서는 무슨 반응이던가요? 중앙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거 참 잘하고 있다고. 원래 중앙당 전체가 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대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네. 그 사진에서 나왔지만 그 반성합니다. 뭐 이런 그 사진 찍은 장소 흥덕구입니다. 네. 흥덕구는 새누리당의 이제 충북 지역,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지만 지역구 중에 가장 험지예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예. 왜냐하면 젊은 층이 가장 많이 살고 그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그렇습니다. 지역이 이제 흥덕구인데 계속 흥덕구를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그 역대 선거에서 다른 청주 지역에 비해서 한 10% 정도가 야세가 강한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 흥덕구 자체가 야당한테 진보 세력한테 유리한 그런 구도가 있는데 그것이 역대 선거 결과가 통계로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2004년도에 정치를 하겠다고 청주를 내려왔는데 그때 흥덕구였는데 그 당시에는 갑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43살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피로 어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젊은 생각하셨군요. 피로 어필도 하고 또 공단에 열심히 가서 설득하면 표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선거공학적으로 볼 때는 네. 조금 선택을 잘못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그런 험지 또 불리한 데서 또 잘해서 정치를 해서 또
당선이 되고 성공하면 더 뜻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그 이번에는 4년 동안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다음에 물어버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엔 좀 기회를 주십시오.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실패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는 또 괴산군수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거기도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네. 됐습니다. 실패를 그쪽도 하신 건데 사실 대선을 앞두고 전초전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반성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지금 사실 좀 아쉽죠. 이번에 좀 괴산군수에서 저희 당이 당선이 돼서 그래서 대선 때에 우리 당원이나 보수 세력이 자신감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다가 표가 나온 거 보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상대 무소속 후보도 저희 당에 있던 분이고 대신 민주당인 상대 당인 민주당이 12.5%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상대적으로 저희 당이 이긴 것이다. 민주당이 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새누리당이 네. 분당이 된 겁니다, 지금. 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좀 혼란이 많았어요. 네. 그렇지만 충북은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이 거의 발을 못 붙이고 있는데 현재 그 충북 지역의 이제 보수 세력 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바른정당이 나가서 창당을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정상적이지 않죠. 탄핵 사태 때문에 그러긴 한데 사실은 뭐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당이 일부 친박에만 참여하고 많은 실질적으로 당이 소외돼서 국정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책임이 조금 많이 온 부분에서 조금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새누리당 당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새롭게 신뢰를 회복해서 비전과 또 어떤 꿈을 제시하는 그런 과정을 갖추는 게 맞는데 거기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게 튀어나오니까 전체적인 이미지가 배신을 했다 하는 역적 그런 이미지로 이미지가 가는군요.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당에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또 충북 같은 경우는 명분을 많이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없어서 그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간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북에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농단에 그런데 이제 대해 기왕에 좀 그렇게 했으면 이제 원래 그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자기들 이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기가 후보가 되면 보수 후보 단일화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수 후보를 단일화 하는 게 아니라 보수를 갈라놓는데 아주 뭐 앞장을 서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보수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라도 통합이 돼서 보수가 한쪽으로다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로서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반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지역 선대위원장직을 우리 위원장께서 맡고 계신데 그런데 충북에서는 이 자유한국당의 선거운동이 이렇게 활발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네. 예.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탄핵 네. 사태 때문에 이제 그런 보수 책임론이 그래서 우리 당에 대한 책임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은 그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탄핵을 상정해서 정치 일정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경우는 3월 12일 탄핵을 기정사실화해서 그 전에 경선 과정을 다 하면서 선거운동을 구체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3월 10일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정치 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그래서 후보 경선 과정도 조금 약식으로다가 하고 한 그런 절차가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저희들이 스타트가 늦어서 그렇고요. 대신 저희 충북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8명의 국회의원 중에 5명이 저희 당이고 또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좀 군수들이 되게 저희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또 도의원도 3분의 2가 저희 당 쪽이고 시군구 의원들도 저희 당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다가 조직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격적인 선거를 하게 되면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활기찬 모습. 저
자유한국당이 진짜 움직이는구나, 좀 대세가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사실 탄핵당할 줄 모르고 그냥 안일하게 대비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집권당으로서 탄핵을 상정해서 정치 일정을 구상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대선 구도가 네.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네. 양강 구도예요. 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원내 제2당인데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네. 네. 그래도 뭐 도당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홍준표 후보한테 많은 네. 기대를 걸고 계실 것 같은데 네. 홍준표 후보가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3파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안철수, 문재인 후보까지. 이렇게. 네. 왜냐하면 일단 선거는 후보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가장 준비된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아시다시피 모래시계 정의감 넘치는 예. 검사 출신이죠. 서울에서 4선 국회의원하고 그동안에 원내대표, 당대표까지 했고 또 경남에 가서 2번에 걸쳐 지사를 하면서 실적을 쌓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으로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온 그런 준비된 후보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국정 경험이나 능력이 사실 검증이 안 됐고 객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불안하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후보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수가 이제 안철수 후보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가 그것을 계속 유지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또 자유한국당 또는 홍준표 후보가 어떤 계기를 마련한다면 보수에 갔던 안철수에 갔던 보수 세력이 다시 원위치하면 그때 되면 이제 3파전이 될 수 있죠. 3파전이 되면 그때는 뭐 폭발적으로다가 이렇게 상승선을 긋게 되지 않나? 그러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구도를 사실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자유한국당 송태영 충북도당위원장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홍트럼프라는 별명으로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지난 10일에 충북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분위기가 어땠어요? 예. 그날은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오셔서 네. 저희 당원들을 격려한 것이 아니라 네. 저희 당원과 당직자들이 홍준표 후보를 격려한 자리였습니다. 오히려요? 열렬하게 기운내라고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용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는 초임 검사를 청주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청주에서 해서 자기 나름대로 애들도 여기서 키우기도 하고 또 일요일이나 쉬는 날은 또 무슨 그 덕평이나 소수저수지 이런 데서 낚시도 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청주와의 연고 내지는 또 애정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충북의 이익을 잘 대변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결의대 비슷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고맙습니다. 토론회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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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홍트럼프라는 이제 그 별명이 왜 생긴지는 아시겠지만 그 토론회에서도 이제 심상정 이제 정의당 후보한테 네. 뭐 대통령 될 일 없으면 네. 이런 얘기까지 하는 느낌에서 위원장님도 이렇게 또 어쨌든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조언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날 뭐 홍준표 후보한테 뭐 건의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까 뭐 저기 심상정 후보한테 얘기했다는 네. 얘기 팩트는 팩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예, 그런데 네. 조금 팩트인데 좀 과도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토론회로 왔을 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좀 선거에 있어서는 30대의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좀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좀 다듬으시고 그러신 게 어떻겠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름대로 분투하려면 자기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좀 마초적인 분위기가 이미지가 네. 어필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그걸 다시 요즘 말로 바꿔놓으면 홍트럼프죠. 네. 그런 이미지로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름 보니까 네. 타켓을 분명히 하고 또 관심도를 높이려면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이웨이를 가시겠다. 마이웨이를 하다 보면 네. 뭐 트럼프도 그렇듯이 좋아하는 극성 팬들도 붙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대세가 될 수 있거든요. 관심은 갖잖아요, 일단. 미국 대선처럼 네. 극적인 역전승을 노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미국도 대선 전에는 막 힐러리가 다 이긴다고 했는데 막상 투표를 까보니까 네. 네. 트럼프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막 집중되면서 이겼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감안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안보가 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반도가 사실은 먹구름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근데 겁니다. 사실 늘 선거 때마다 그 안보에 대한 이슈 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좀 다르잖아요. 이게 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아주 변곡점이 좀 와 있어갖고 지금 어떻게 갈지 이에 대해서 진짜 나라 운명이 사실은 달린 그런 대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 의식하고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강력한 지도자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온 과정이나 국회의원 시절 또 도정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여왔고 그래서 자기를 믿을 만한 강력한 지도자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이 네. 대선 공약을 얘기하면서 네, 민주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그 세종역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세종시장도 민주당, 네, 뭐 국회의원도 민주당 네. 이러다 보니까 네.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해서 네. 분명한 목소리를 못 낸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 밖에도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입장에서 네. 많은 대선 공약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지역 공약 어떤 게 있나요? 일단 뭐 아까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핫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세종역 신설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절대적인 반대를 한다. 그리고 그냥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오송역이 재기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송역의 역세권 개발이랄지 거기에 종합 환승센터 등을 해서 실질적으로 오송역이 교통의 중심지로 또 세종시의 관문역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세종에서 세종역을 신설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명분도 없고 실체가 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기간 산업 SOC 관련된 부분은 양보 한번 하면요 그 이후에 참 큰 문제가 생깁니다. 후세가. 그래서 지금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반드시 청주가 거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청주가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지금 발표한 안대로 충북은 아예 거치지 않고 그냥 소세적으로 가고 그러면 진짜 우리 지금 발전 쪽이 자꾸 서해안 쪽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 청주가 소외되고 있습니다. 점점 지금 청주가 지금 충청권 전체에서 중심 부분으로 자꾸 진입하는 게 아니라 자꾸 변두리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을 많은 도민들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가 청주를 경유해야 된다 이런 문제고 청주를 그렇게 하려면 또 청주가 많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송이 발전해야 되는데 오송이 이제 세계적인 바이오 메카로다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하는 문제.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은 당이 충청북도나 시군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뒤에서 백업을 정확하게 해주고 또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쪽으로다가 공약을 만들고 또 그렇게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대통령 선거 얘기 그만하고 네. 이제 지역 현안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에코폴리스 얘기입니다. 네. 아주 요즘에 도청과 도지사를 상대로 아주 강하게 비난하시더라고요. 네. 네. 뭐 이시종 지사 보고 뭐 실패의 아이콘이다. 예. 근데 그만큼 에코폴리스 사업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포기한 게 왜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우선 지금 충주에서 많이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당이 반발하는 게 아니라 충주시에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충주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이시종 지사의 리더십이나 일하는 능력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시종 지사가 지금 에코폴리스 포기가 이런 굵직한 국책 사업이
처음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2011년도에 오송 역세권을 공용 개발 방식으로 하겠다 해서 컨소시엄 모집도 하고 했어요. 그러다 2005년도 가가지고 15년도에 가가지고 몇 년 끌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민간 환지 방식으로다가 지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송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민간 환지 방식도 안 돼갖고 손 들어버렸어요. 지금 오송 역세권 개발 문제가 지금 하늘로 다 봉 떠버렸어요. 지금 몇 년 지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벌써 실패했죠. 또 MRO가 뭐 미래의 충북을 먹여 살릴 사업이라고 그랬고 크게 선전을 하고 여기에 역점을 두는 것 같이 했지만 또 포기했습니다. 또 오송에 이란 유치했다고 20억 불 했다고 그래서 자랑 많이 했습니다. 네.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중요한 그 지역의 정말 핵심적인 사업이나 정책들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시간만 끌고 시간 끌죠. 그리고 예산 집행하죠. 그러고서 손 들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능력도 문제가 있고 열정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손만 대면 실패한다. 그래서 실패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도당위원장으로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원하고 또 네. 당원들을 추스려서 네. 이제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네. 각오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과오가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한반도에 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수 정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새도 양날개가 튼튼해야 합니다. 한쪽 날개 가지고는 날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좌파의 왼쪽 날개는 튼튼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날개가 지금 힘이 없습니다. 많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나라를 생각해서 저희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게 꼭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오늘은 자유한국당 송태영 충북도당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